안녕하세요. 전우희 기록입니다. 1990년대 대한민국 육군 특공부대 중에서도 특히 강인함과 혹독함으로 유명했던 203 특공대. 그 이름만으로도 군 복무를 마친 선배님들의 가슴 속에는 뜨거운 자부심과 함께 잊을 수 없는 기억들이 되살아날 것입니다. 냉전의 긴장감이 여전히 한반도를 감싸고 있던 그 시절, 북한 특수부대의 침투에 맞서 최전선에서 대한민국을 지켜낸 203 특공대. 오늘은 그 시절 203 특공대가 왜 그토록 힘들었는지 그곳을 거쳐간 전후 여러분들의 자랑스러운 기억을 되살려드리고자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더 많은 군 이야기를 전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7위부터 1위까지 203 특공대가 힘들었던 이유를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7위 24시간 전투태세 유지. 203 특공대는 1990년대에도 여전히 북한의 특수부대 침투에 대비한 대테러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훈련이 아니라 실제 작전 대기 상태를 의미했습니다. 부대원들은 24시간 언제든지 출동할 수 있도록 완전군장을 침상 옆에 두고 잠을 잤습니다. 한밤중에도 비상소집이 걸리면 5분 내에 완전 무장하고 집결해야 했죠. 이는 훈련이 아닌 실제 상황이었습니다. 취침 중에도 전투복을 입고 자는 경우가 많았고 군화끈을 느슨하게 묶어둔 채 잠드는 것이 일상이었습니다. 실제로 1996년 강릉 무장공비 침투 사건 당시 203 특공대는 즉각 출동 대기 상태에 들어갔고 49일간의 작전 기간 동안 교대로 수색작전에 투입되었습니다. 또한 1990년대 초반 북한 잠수함 침투 사건들이 빈번했던 시기에는 동해안 일대에서 수색작전을 지원하기도 했습니다. 일반 부대와 달리 편안한 휴식이란 존재하지 않았고 항상 다음 순간 전투라는 긴장감 속에서 생활해야 했습니다. 주말이나 휴일에도 이러한 대기 태세는 해제되지 않았으며 외출이나 외박도 일반 부대에 비해 극히 제한적이었습니다. 언제 어디서 적이 침투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203 특공대원들은 365일 내내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6위 극한의 체력훈련. 특공부대의 상징인 체력훈련은 1990년대에도 그 강도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일반 부대의 훈련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매일 아침 5시 기상과 동시에 시작되는 5km 구보는 기본이었고 이후 팔굽혀펴기 200개, 윗몸 일으키기 200개, 철봉 20개 이상이 일과 전 필수 훈련이었습니다. 이는 최소 기준이었고 훈련병들은 이보다 훨씬 많은 횟수를 소화해야 했습니다. 특히 팔굽혀펴기는 일반적인 자세가 아닌 주먹을 쥔 상태로 콘크리트 바닥에서 실시해야 했고 철봉은 턱이 철봉 위로 완전히 올라가야 한계로 인정되었습니다. 주 3회 이상 실시되는 20km. 완전군장 행군은 여름철 35도가 넘는 폭염에도 겨울철 영하 20도의 혹한에도 중단되지 않았습니다. 완전군장의 무게는 30kg이 넘었고 여기에 개인화기까지 포함하면 40kg에 육박했습니다. 이를 메고 산악지형을 2시간 30분 이내에 완주해야 했는데 나고자는 다음 훈련에서 다시 도전해야 했습니다. 특히 악명 높았던 것은 지옥주라 불리던 장애물 코스였습니다. 철조망 및 포복, 늪지대 통과, 로프 타고 오르기, 참호, 뛰어넘기, 평균대 건너기, 통나무 넘기, 타이어 통과 등 20개 이상의 장애물을 완전군장 상태로 30분 내에 통과해야 했고 기준을 통과하지 못하면 다시 처음부터 반복해야 했습니다. 또한 주 1회 실시되는 수영훈련에서는 완전군장 상태로 물에 들어가 10분 이상 버티는 입수생존 훈련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무거운 군장으로 인해 물에 가라앉는 상황에서도 침착하게 군장을 벗고 물 위로 떠오르는 법을 익혀야 했습니다. 이 모든 훈련은 실전에서 살아남기 위한 필수 과정이었지만 육체적 한계를 매일같이 시험하는 고통스러운 과정이었습니다. 5위 가혹한 수중훈련과 공수훈련. 203 특공대는 해상 침투와 공중 강화를 모두 수행할 수 있는 복합 특수부대였기에 두 가지 극한 훈련을 모두 받아야 했습니다. 이는 다른 특공부대와 구별되는 203 특공대만의 특징이었습니다. 수중훈련은 동해안과 임진강 일대에서 실시되었는데 1990년대 당시에는 현재처럼 안전장비가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완전군장 상태로 물에 뛰어들어
500m 이상 헤엄쳐야 했고, 특히 동계 훈련 때는 얼음물 속에서 30분 이상 버티는 훈련도 있었습니다. 수온이 5도 이하로 떨어지는 한겨울에도 훈련은 계속되었고, 저체온증으로 쓰러지는 전우들도 있었지만 특공대의 훈련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특히 전투 수영 훈련은 단순히 헤엄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소총을 물 위로 든 채 평형으로 1km를 이동해야 했고, 중간에 잠수하여 수중 장애물을 통과하는 과정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고무보트를 이용한 해상 침투 훈련에서는 야간에 동해의 거친 파도를 헤치고 해안에 상륙하는 훈련을 반복했습니다. 파도가 2m 이상 치는 날에도 훈련은 강행되었고, 보트가 전복되는 경우도 빈번했습니다. 공수훈련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CL-30 수송기에서 250m 고도로 낙하산 강화 훈련을 실시했는데, 강풍이나 악천 후에도 훈련은 강행되었습니다. 기본 낙하 훈련 이후에는 야간 강화, 수중 강화, 완전 군장 강화 등 난이도가 점점 높아지는 훈련이 이어졌습니다. 특히 야간 강화는 지상의 착지 지점을 육안으로 확인하기 어려워 부상 위험이 높았고, 수중 강화는 낙하산이 물에 젖으면서 무게가 증가해 익사 위험까지 있었습니다. 착지 시 부상이 잦았지만 이는 전투에서 살아남기 위한 필수 과정이었습니다. 발목 염좌는 가장 흔한 부상이었고, 심한 경우 골절상을 입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경미한 부상으로는 훈련에서 제외되지 않았고, 부상을 감내하며 다음 강화를 준비해야 했습니다. 사위 실전과 같은 야간 침투 훈련. 203 특공대의 핵심 임무는 적 후방 침투였고, 이를 위한 야간 훈련은 실전 그 자체였습니다. 야간 훈련은 단순한 연습이 아니라 실제 전쟁 상황을 가정한 작전이었습니다. 한 달에 2회 이상 실시되는 3일간의 야간 침투 훈련은 GPS도 없던 시절 오직 지도와 나침반만으로 50km 이상의 산악 지형을 돌파해야 하는 극한 훈련이었습니다. 출발점에서 목표 지점까지의 경로는 대부분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는 깊은 산속이었고, 야간에는 시야가 거의 확보되지 않아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이동해야 했습니다. 적 진지로 가정된 목표 지점까지 적에게 발각되지 않고, 이동하려면 밤새도록 포복으로 이동하거나 계곡물 속을 걸어가야 했습니다. 훈련 감독관들은 실제 적군처럼 행동하며 수색조를 운영했고, 발각되면 즉시 사살 판정을 받았습니다. 조명탄이 터지면 즉시 엎드려 움직임을 멈춰야 했고, 조금이라도 움직이면 발각되어 실격 처리되었습니다. 특히 동계에는 눈 덮인 산악 지형에서 영하 20도의 추위 속에 노숙하면서도 체온 유지를 위한 불도 피울 수 없었습니다. 발각의 위험 때문에 취사도 금지되었고, 오직 전투 식량만으로 3일을 버텨야 했습니다. 겨울철 야간의 추위는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땅에 누워 있으면 지면에서 올라오는 냉기로 인해 체온이 급격히 떨어졌고, 동상에 걸리는 경우도 흔했습니다. 잠은 교대로 1시간씩만 잘 수 있었고, 잠을 자는 동안에도 완전 무장 상태를 유지해야 했습니다. 발각되면 사살 판정을 받고 훈련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했기에 극도의 긴장감 속에서 3일을 버텨야 했습니다. 목표 지점에 도달한 후에는 적시설 파괴 임무를 수행하는 시뮬레이션까지 진행되었고, 이후 다시 50km를 이동해 복귀해야 했습니다. 총 100km 이상을 3일 동안 거의 잠도 자지 못한 채 이동하는 이 훈련은 육체적 한계를 넘어 정신력까지 시험하는 과정이었습니다. 3위 실전 사격과 폭발물 훈련. 203 특공대는 일반 보병보다 훨씬 많은 종류의 무기를 다뤄야 했고, 훈련량도 비교할 수 없이 많았습니다. 특수작전의 특성상 다양한 무기체계에 정통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K2 소총은 물론이고 K3 기관총, 60mm 박격포, M72 LAW 대전차 로켓, K4, 고속 유탄 기관총, 그리고 심지어 북한제 무기인 AK-47분, RPG에서 7까지 다뤄야 했습니다. 적 후방에서 적의 무기를 노획해 사용할 수 있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북한제 무기의 작동법과 분해 결합은 눈을 가린 상태에서도 할 수 있을 정도로 숙달해야 했습니다. 실탄 사격 훈련은 주 1회 이상 실시되었고, 일반 부대의 연간 실탄 소모량을 한 달 만에 사용할 정도로 훈련량이 많았습니다. 이동간 사격, 야간 사격, CQB 근접 전투 사격 등 다양한 상황을 훈련했습니다.
특히 CQB 훈련은 건물 내부를 재현한 시설에서 실시되었는데 실제 전투 상황을 가정하여 문을 차고 들어가 0.5초 내에 적을 식별하고 사격해야 하는 고난도 훈련이었습니다. 야간 사격 훈련은 더욱 어려웠습니다. 야간 투시경 없이 오직 총구 화형과 예광탄의 궤적만으로 목표물을 맞춰야 했고 명중률이 낮으면 탄약이 떨어질 때까지 반복해야 했습니다. 또한 저격수 양성 과정도 포함되어 있어 300m 이상 거리에서 표적의 급소를 정확히 맞추는 훈련도 실시되었습니다. 폭발물 훈련은 더욱 위험했습니다. TNT, C사 등 각종 폭약을 다루는 법을 배웠고 실제로 다리 폭파, 건물 파괴 등의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폭약의 양을 계산하고 설치 위치를 정하고 뇌관을 연결하는 모든 과정을 직접 수행해야 했습니다. 시한폭탄 제작, 원격 기폭장치 설치, 부비트랩 설치 등 다양한 폭파 기술을 익혀야 했습니다. 1990년대에는 안전기준이 지금보다 느슨해 훈련 중 부상사고도 종종 발생했습니다. 폭발물의 위력을 과소평가했다가 파편에 맞거나 불발탄 처리 중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실전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과정이었고 이러한 훈련을 통해 203 특공대원들은 명실상부한 폭파 전문가가 되었습니다. 2위 극심한 정신교육과 심리전 훈련. 특공부대원은 적 후방에 고립되어도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강인한 정신력이 필요했습니다. 육체적 능력만으로는 특공부대원이 될 수 없었고 극한의 정신력이 뒷받침되어야 했습니다. 이를 위해 1990년대 203 특공대는 극한의 정신력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72시간 불면 훈련은 3일간 잠을 재우지 않은 채 각종 훈련을 연속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환각이 올 정도의 극한 상황에서도 판단력을 유지하는 법을 익혔습니다. 첫날 밤을 넘기면 극심한 피로감이 몰려왔고 둘째 날 밤이 되면 서 있는 상태에서도 순간적으로 의식을 잃는 마이크로 슬립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셋째 날에는 실제로 없는 것이 보이거나 들리는 환각 증상까지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태에서도 명령을 정확히 수행해야 했고 사격 훈련이나 폭파 훈련 같은 위험한 과정도 진행되었습니다. 잠시라도 정신을 놓으면 자신이나 동료가 다칠 수 있는 상황이었기에 극도의 집중력을 유지해야 했습니다. 이 훈련의 목적은 실제 작전에서 며칠간 잠을 자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임무를 완수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저항훈련이라는 이름의 모해포로 체험 훈련도 있었습니다. 실제 포로가 되었을 때를 대비해 선임들이 적군 역할을 하며 신문과 압박을 가하는 훈련이었는데 이 과정에서 육체적, 정신적 한계를 경험해야 했습니다. 좁은 상자에 장시간 감금되거나 큰 소음에 노출되거나 수면을 박탈당하는 등의 고문 시뮬레이션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신문 과정에서는 부대의 기밀 정보를 끝까지 지켜내야 했고 거짓 정보로 적을 혼란시키는 기술도 익혀야 했습니다. 이는 실제 전투 상황에서 포로가 되더라도 정보를 누설하지 않고 탈출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기 위한 훈련이었습니다. 신문관 역할을 맡은 선임들은 실제 적군처럼 행동했고 때로는 물리적 압박도 가해졌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제네바 협약에서 규정한 포로 대우 기준을 교육하고 실제 상황에서의 대처법을 익히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정신교육은 단순히 정신력만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북한의 사상과 전술을 이해하고 적의 심리전에 대응하는 법도 배웠습니다. 북한의 대남방송이나 선전물에 현혹되지 않는 정신무장, 고립된 상황에서도 대한민국 군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하는 법 등이 교육되었습니다. 1위 전후의 희생을 목격하는 고통. 1990년대 203 특공대에서 가장 힘들었던 것은 극한의 훈련 과정에서 전우들의 부상과 때로는 희생을 목격해야 했다는 점입니다. 이는 어떤 육체적 고통보다도 깊은 정신적 상처를 남겼습니다. 당시에는 현재처럼 안전장비나 의료 지원이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공수훈련 중 낙하산 오작동으로 인한 추락사고, 암벽 등반 중 로프가 끊어져 발생한 추락사고, 수중훈련 중 익수사고, 실탄 사격 중 오발사고 등 크고 작은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특히 낙하산 훈련 중 준낙하산과 예비낙하산이 모두 펼쳐지지 않는 최악의 상황도 발생했고 이로 인해 목숨을 잃은 전우들도 있었습니다. 한계를 넘어서는 훈련 강도로 인해
탈진하거나 심지어 사망에 이르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여름철 폭염 속 행군 중 열사병으로 쓰러진 전후, 겨울철 수중훈련 중 저체온증으로 의식을 잃은 전후, 72시간 불면 훈련 중 심장마비로 쓰러진 전후 등 극한 훈련의 대가는 참으로 컸습니다. 함께 훈련받던 전후가 다치거나 떠나가는 모습을 보면서도 남은 대원들은 훈련을 계속해야 했습니다. 전후의 빈자리를 애도할 시간조차 주어지지 않았고 다음 날이면 같은 훈련이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장례식에 참석한 후 부대로 복귀하면 고인이 사용하던 장비를 물려받아 다시 같은 훈련을 해야 했습니다. 이러한 희생은 단순히 육체적 고통을 넘어서는 평생 마음에 남는 트라우마였습니다. 함께 웃고 떠들던 전후가 어느 날 갑자기 사고로 세상을 떠나는 것을 목격하는 것, 그리고 그 자리가 내가 될 수도 있었다는 공포는 젊은 청년들에게 너무나 무거운 짐이었습니다. 밤마다 악몽에 시달리고 전후의 마지막 모습이 눈에 선한 채로 다음 훈련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러한 희생 위에 대한민국의 안보가 지켜졌고 203 특공대는 북한 특수부대에 대응할 수 있는 최정예 부대로 명성을 떨쳤습니다. 1996년 강릉 무장공비 침투 사건에서 보여준 203 특공대의 작전 능력은 이러한 혹독한 훈련과 희생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전우들의 희생은 헛되지 않았고 그들의 이름은 203 특공대의 역사에 영원히 기록되었습니다. 살아남은 전우들은 희생자들의 목까지 더욱 강해져야 했고 그들의 죽음을 헛되지 않게 만들기 위해 더욱 혹독하게 자신을 단련했습니다. 이것이 203 특공대의 정신이었고 가장 힘들었지만 동시에 가장 강하게 만든 원동력이었습니다. 203 특공대를 거쳐간 전후 여러분, 그 힘들었던 시절이 있었기에 오늘날 대한민국이 안전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헌신과 희생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극한의 훈련을 견뎌내고 때로는 전후의 희생까지 목격하며 버텨낸 그 시간들, 그것은 단순한 군 복무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지키기 위한 숭고한 헌신이었습니다. 203 특공대의 명예는 여러분 모두의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옛 전우들과의 추억을 떠올리는 시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더 많은 군 이야기를 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더욱 의미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우의 기록이었습니다.